킥오프 테크 세션 진행을 맡은 오지연이고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저녁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세션은 크게 두 파트입니다. 우선은 제가 해커톤의 전체적인 그림을 5분 안에 정리해 드리고요. 이어서 이제 포플러스, 구글 클라우드, 솔라나 실무진 분들이 각자의 관점에서 더 깊이 들어가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해커톤 참여를 고민하신 분들도 이미 정하셨지만 뭘 만들지 막막하신 분들도 오늘 이 세션 하나로 감을 잡고 가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왜 이 해커톤에 참여해야 하는지입니다. 지금 두 가지 흐름이 겹치고 있는데요. 하나는 스테이블 코인 제도와 다른 하나는 AI 에이전트가 단순 추천을 넘어 결제까지 실행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둘이 만나는 지점에서 이제 에이전트 커머스 시장으로 막 열리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정부도 같은 주제를 논의했는데요.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가 AI 에이전트 커머스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와 결제 정산 제도를 이제 공식 파브로 올렸는데요. 오늘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게 바로 그 시장입니다. 특히 이제 올해 구글 I/O 2026년도도 에이전트 커머스가 주목받았고 그 중심에 에이전트 결제 프로토콜인 A2A, 그리고 AP2, 그리고 유니버설 커머스 프로토콜 UCP가 있습니다. 이번 해커톤은 이제 바로 그 최전선에서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이제 실제로 돌아가는 프로덕트를 만들어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 저희 해커톤 같은 경우는 이제 빌드 위크부터 예선 통과 후 파이널 리스트 준비 과정까지 멘토링을 모두 제공해 드리는데요. 오늘 이제 이따가 구글 솔루션 아키텍트 님의 이제 데모 세션, 그리고 솔라나 파운데이션 페이더쉘 개발자 Q&A, 그리고 금융권 파트너사 이제 멘토링 진행까지 이제 업계 전문가들의 밀착 멘토링을 지원받을 수 있고, 그 다음은 이제 상금과 글로벌 무대까지인데요. 이제 저희 상금풀은 총 $5,000 정도 되고, 이제 하반기 솔라나 재단 슈퍼팀 코리아 후속 빌딩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무엇을 만드느냐 하면 이제 주제는 솔라나 기반의 에이전틱 커머스입니다. 즉, AI 에이전트가 사람의 승인 없이 정해진 한도 안에서 스스로 결제하는 프로덕트인데요. 이제 저희가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 4가지 출발점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에이전트 결제가 이제 결제 요청부터 입금 정상까지 직접 처리하는 에이전트 이니시에이트 커머스가 있고, 다음으로는 예산 한도 안에서 에이전트가 직접 지갑에 설명하는 어로노머스 온체인 세ttlement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에이전트끼리 협상하고 주문하는 멀티 에이전트 커머스가 있고, 다음으로는 자격을 판정해 온체인으로 증명하고 대규모로 지급하는 멀티파이블 디스트리뷰션이 있습니다. 이 4가지는 반드시 골라야 하는 트랙이 아니라 시작점 가이드라는 것이기 때문에 조합을 하셔도 되고 완전히 새로운 방향도 환영합니다. 네, 일정은 핵심 날짜만 잡으시면 되고요. 저희가 모집은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했고 21일은 이제 킥오프입니다. 빌드위크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8월 3일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 해커톤 디스코드 들어가 보시면 저희 그 솔라나 파운데이션의 페이더쉘 개발자님도 계시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구글 매니저님, 솔라나 재단 매니저님 모두 계시고, 포퓰러스 리서처 그런 것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최종 제출 마감은 이제 8월 3일 월요일 밤 11시 59분 한국 시간입니다. 이제 8월 7일에는 파이널리스트 약 10팀을 발표하고 8월 10일부터 20일까지 파이널리스트 전용 집중 멘토링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8월 22일 금요일 구글 스타트 캠퍼스에서 오프라인 데모데이로 마무리되는 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제출물은 크게 3가지입니다. 프로덕트 속에서 GitHub 데모 영상입니다. 이제 타겟이나 문제, 수익 모델, 아키텍처를 만든 이제 프로덕트 속에서 덱을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뭐 PPT도 상관없고, 뭐 슬라이드도 상관없고, PDF도 상관없습니다.
이 네 가지 요소만 잘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재현 가능한 코드, 리드미가 있는 GitHub 주소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다음으로는 이 AI 에이전트 결제가 이제 전 과정이 시연이 되고 있는지 데모 영상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라이브 배포 URL까지 함께 내시면 이제 보너스 가산점이 있습니다. 이제 단 하나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목업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데모데이 당일에 주관사뿐만 아니라 이제 금융권 파트너사 분들도 오시기 때문에 결제가 실제로 동작하는 것까지 생각을 하시고 만들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심사는 네 가지 축으로 봅니다. 이제 혁신성과 UX, 이제 실제로 상업성이 가능한지 여부를 제일 먼저 볼 것 같고, 그 다음은 이제 제미나이를 비롯한 AI 활용도, 그리고 이제 인프라, 뭐 USDC, 온솔라나, 그리고 솔라나 페이, 페이다쉘 이런 걸 보고, 마지막은 실행 로그와 이력 기반의 실제 구독 로그입니다. 저희는 이제 화면이 아니라 진짜 트랜잭션을 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번 해커톤의 가장 큰 장점을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이제 해커톤 시작부터 이제 글로벌 진출까지 엔드투엔드로 지원한다는 점인데요. 우선은 이제 8월 3일까지 빌드 위크 때는 이제 구글 클라우드 300 크레딧과 솔라나 재단의 이제 페이더쉘 담당자님의 멘토링, 그리고 이제 탑티어 블록체인 리서치본의 포퓰러스 리서치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각각을 참고하셔서 이 해커톤의 기초를 다지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최종 10팀을 이제 선정할 예정인데, 이 10팀 한정하에 이제 신한카드, 더즌, KD 이니시스, KG 파이낸셜, KS넷 등 금융권 실무자분들의 밀착 멘토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아이디어가 실제 이 시장에 부합한 이제 도입 가능한 프로덕트까지 이어지는 경험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솔라나 재단, 슈퍼팀 코리아의 후속 빌딩 지원을 탄탄하게 해드릴 예정입니다. 저희가 상금 저희 해커톤 홈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솔라나 재단의 이제 그란치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지급되고, 이제 상금의 절반은 솔라나 글로벌 해커톤 참여 시 지급됩니다. 이 말인즉슨 이제 저희가 이 해커톤을 만약에 수상하지 않아도 이 프로덕트를 가지고 이후에 이제 솔라나 슈퍼팀 코리아에서 진행하는 스타트업 빌리지, 그리고 솔라나 재단에서 운영하는 글로벌 해커톤까지 계속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기회들을 놓치시지 않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업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스타트업 빌리지는 솔라나 생태계에서 프로덕트 설계, 개발, 출시를 목표로 하는 이제 빌더를 위한 집중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 이제 한국 목표 해커톤과 솔라나 공식 해커톤까지 이제 좋은 성과를 내고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성장할 수 있는 탄탄한 발판을 다져드리는데요. 이제 해커톤 준비 전략부터 뭐 피칭 훈련, 현업 전문가 멘토링까지 이제 성공적인 프로덕트 런칭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솔라나 재단이 공식 후원하는 이제 가장 큰 글로벌 해커톤인데요. 이 수상자는 이제 인터뷰를 걸쳐서 콜로세움 엑셀레이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데, 뭐 초기 자본 투자, 탑티어 창업가 네트워크 합류 등 이제 1대1 멘토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글 솔라나 해커톤을 통해서 만들어진 프로덕트를 이렇게 뭐 유니콘 스타트업까지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는 이제 엔드-투-엔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니 이제 꼭 열심히 참여를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상금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 $5,000, 1등은 $3,000, 2등은 $1,500, 3등은 $500입니다. 솔라나 파운데이션의 그랜트를 통해서 직접 제공하고, 아까 금액의 절반은 솔라나 글로벌 해커톤을 직접 진출을 해야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가 자격은 누구나 열려 있습니다. 블록체인 경험이 없어도 참여가 가능하고, 실제로 이제 실제로 블록체인 경험 없이도 이 해커톤을 통해서 이제 블록체인 수상을 한 경험도
있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블록체인 입문하신다고 생각하고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AR 빌더, 블록체인 빌더, 뭐 기관, 기업 소속 빌더, 뭐 연령 제한도 딱히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 1인 참여도 가능하고요. 이제 뭐 만약에 팀 결성 시 최대 4명까지 팀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네, 자유로운 팀빌딩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 해커톤 디스코드 들어가시면 이제 자유로운 팀빌딩 구성하셔서 해주셔도 됩니다. 근데 저희가 아무래도 이 해커톤을 진출하기 위해서는 구글 클라우드 크레딧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이 크레딧 가이드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참가에는 개인 지메일 계정이 필수입니다. 학교나 회사 워크스페이스 계정은 크레딧 정책상 제한될 수 있습니다. 둘째, 이제 개인 지메일 가입 시 받는 300 크레딧은 제미나이 API 사용료와 별개 시스템이라 제미나이 API는 쓸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미나이 API 자체 무료 티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 에이전티 커머스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8월 3일까지 제출을 하시고 8월 21일에 데모데이는 이제 실제로 에이전트 결제를 라이브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디스코드랑 공식 사이트 링크는 이제 이렇게 QR코드로 안내 드리고 채팅방에서도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연달아서 3명의 연사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Q&A를 받진 않고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채소로 말하시거나 그러면 저희가 댓글로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기술 스택 접근보다는 약간 어떤 식으로 에이전트 커머스가 흘러가고 그 과정에서 X40의 MPP가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제 소개에 적지는 않았는데 약간 해커톤을 참가할 때 어떤 관점으로 보면 좋을지 약간 개인적인 관점을 섞어서 한번 발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네, 일단 간략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 현재 포큘러스에서 리서처로 일하고 있는 유준혁이라고 하고 MPP X401을 비롯한 많은 에이전트 커머스 글을 썼으며 실제 금융기관에서도 몇 번 인용이 됐었고 그다음에 특히 8월 달에 이제 리눅스에서 주최하는 오픈소스 서밋에서 X401 관련해서 강연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에 맞춰서 X401 관련된 딥다이브한 보고서도 발간 예정이니 약간 많은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시작하기 앞서가지고 저희가 이걸 정의해야 됩니다. 흔히 이제 뭐 에이전틱 땡땡땡이라고 얘기할 때 뭐 에이전틱 커머스, 뭐 에이전틱 페이먼트, 뭐 헤드리스 머천트 엔드포인트 등등 다양한 이야기가 주고하는데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약간 딱 그 범위를 정해야 됩니다. 일단 먼저 에이전틱 커머스는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무언가를 구매하거나 할 때 약간 이커머스 그런 거 있죠. 그런 커머스 시장을 공략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매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대리하는 AI 에이전트의 상거래이고 에이전트 페이먼트는 그냥 에이전트가 페이먼트를 하는 모든 과정 그리고 마찬가지로 헤드리스 머천트 엔드 포인트는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최근에 약간 미국을 비롯한 다양한 블록체인 업계에서 이 헤드리스 머천트 엔드 포인트 시장을 이제 주목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UI 레이어 그러니까 인간을 위해 설계된 모든 레이어를 제거하고 API 엔드포인트 자체가 이제 판매 접점이 되는 머천트 형태를 제공하는 것이 이 헤드리스 머천트 엔드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에이전트 커머스 지형도를 한번 그려보자면 이렇게 수많은 다양한 이제 빅테크 기업들과 블록체인 회사들이 이거 에이전트 커머스에 빠르게 녹여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저희가 함께하는 구글 클라우드와 솔라나를 비롯해서 서클, 베이스, 클라우드 플레어, 그리고 비자, 마스터카드, 오픈AI, AWS,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쪽으로 넘어가면 알케미, 뱅커, 뭐 메리치 시스템, 벌추어스 프로토콜 등 수많은 이제 프로젝트들이 이 에이전트 커머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번 해커톤에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되나 봤을 때 일단 이 에이전트 커머스를 5가지 레이어로 분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장 윗 레벨에 있는 것은 이제 에이전트 상호 운영인데 A2A 이것도 제가 구글 클라우드가 만들었다가 최근에 이제 리눅스 파운데이션에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흔히 이제 저희가 에이전트가 툴들을 쉽게 부르기 위해서 한 공통 포맷을 MCP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에이전트끼리 서로 소통할 때 이제 공통된 포맷으로 이제 자유롭게 이제 소통하는 것을 A2A라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각자 에이전트를 만드는 이제 에이전트 프레임워크가 뭐 랭체인부터 시작해서 뭐 수십 개, 수백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일일이 다 SDK처럼 묶어가지고 이제 소통 방식을 만들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A2A고, 그다음에 상거래 상호 운영 표준인 이제 저희가 이번에 구글 클라우드 함께 하기 때문에 구글 클라우드 위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글 클라우드가 만든 이제 UCP, 그리고 AP2, 그리고 밑에 있는 결제 정산 레이에서 MPP X402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해커톤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구글 클라우드나 이제 솔라나 관련된 것을 중점으로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기 딱 좋고 이용하기 딱 좋은 것은 이렇게 다섯 가지 프로토콜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결제 레일부터 보겠습니다. X402와 MPP. X402는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고, MPP는 약간 스트라이브나 약간 페이먼트에 관련돼서 어느 정도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 아실 거고, 그다음에 뭐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일단 먼저 이것을 왜 소개하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뒤에 이제 체리님이 소개해 주실 이제 pay.sh에서는 MPP와 X40 이제 두 개 다 동시에 지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이점을 아시면 좋겠다는 생각하에 약간 발표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원리고, 사실 이게 X40의 지형도인데, MPP와 X40을 소개하는데 X40의 지형도를 한 이유는 사실상 MPP가 X40을 기반으로 약간 특정 기능만 약간 좀 조작한 그런 프로토콜에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사실 이제 이게 시간도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뭐 쭉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간단히 이제 의의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이제 고객이고, 여러분이 한 명이 이제 서비스 제공자를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 서비스 제공자가 있는데, 갑자기 한 클라이언트가 다가와가지고, 나 이거 서클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하고 싶어. 뭐 10USDC로 결제하고 싶어.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서비스 제공자가 블록체인 거래를 이제 뭐 릴레이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처리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과정에서 이제 그 거래를 대신 완료시키고 그 대신 수수료를 받아가는 게 여기 있는 퍼실리테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퍼실리테이터가 결론적으로 거래를 이제 주관해서 이렇게 완료해주고, 서버는 블록체인 스택을 잘 몰라도 퍼실리테이터 하나만으로 이제 편하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든 뭐 특정 코인 거래든 해가지고 이 결제를 완료할 수 있는 게 사실 이런 그 머신 페이먼트 프로토콜, 그거는 이제 X402의 주된 이제 포인트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제가 그냥 대략적으로 지형도 그려봤는데, 오른쪽에 있는 거는 지금 X402 커뮤니티 주도고, 왼쪽에 있는 MPP는 이제 기업 주도입니다. MPP는 이제 템포 네트워크와 이제 스트라이프, 그다음에 이제 오픈AI가 함께하고 있고, X402는 이제 뭐 베이스와 클라우드 플레이어가 이제 핵심 멤버였는데, 이제 올해 4월 2일에 리눅스 파운데이션 이관이 되었죠. 그래서 솔라나는 사실 X402 이제 핵심 멤버기도 하고 MPP 쪽에서 지원이 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다고 볼 수가 없는 게, 그냥 결론적으로 이 파이가 작기 때문에 모든 프로토콜, 모든 프로젝트, 모든 객체들이 결론적으로 하나씩 이제 손을 맞잡아 가면서 뭔가 파이를 넓혀 가고자 하는 게 현재 흐름이기 때문에 딱히 뭐 어떤 스택에 약간 종속되지 않아도 되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X402와 이제 MPP의 대략적인 차이인데, 사실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X402도 이 MPP식의 세션 결제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오픈 AI의 이제 챗GPT API를 뭐 10번 거래하고 싶다고 하면 X450는 이거 10번 리퀘스트를 해야 되는데, MPP는 뭐 세션을 열어가지고 이 세션 안에서 10번의 거래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이게 X402의 큰 틀이 결론적으로 MPP 안에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뭐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가볍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봤을 때 MPP는 결론적으로 스트라이브랑 템포가 함께하는 약간 기업 중심의 프로토콜을 생각하시면 되고, X450은 리눅스 재단에 이제 이관되었기 때문에 커뮤니티 중심, 오픈소스 중심의 이제 그 프로토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30분, 1시간 동안 설명드릴 수 없으니까 자세한 스펙은 이제 X450이랑 MPP 다크셀 참고하시면 됩니다. 요즘 뭐 클로드나 GPT 있으니까 함께라고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찾아보시고, 혹시라도 약간 좀 개념이 헷갈리시다 하시면 뭐 디스코드나 텔레그램으로 질문 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제 그 결제 레일 위에 있는 이제 구글 클라우드의 A2A, AP2, 그리고 UCP입니다. A2A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MCP가 결론적으로 툴들을 쉽게 약간 끌어오르게 만든 통신 프로토콜인 것처럼, A2A는 에이전트 간의 통신 프로토콜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에이전트의 능력 발견하고 뭐 태스크 위임, POC 정보 공유 가능한데, 결론적으로 구글의 통합 스택인 A2A, AP2, UCP로 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A2A와 MCP는 경쟁하는 상호 보안 관계인데, 에이전트끼리 소통하는 거는 이제 A2A, 에이전트가 특정 툴, API나 이제 뭐 어플리케이션을 호출할 때는 MCP를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AP2는 구글이 제안하는 맨데이트 기반의 에이전트 결제 프로토콜인데,
아마 뭐 구글 클라우드 분이 아마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도 있겠지만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에이전트가 특정 이제 머천트 이코시스템이나 페이먼트 이코시스템 구매할 때 이게 결론적으로 어떤 결제가 신뢰받고 이런 거를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맨데이트라는 위임장 기반의 이제 오픈 클로스드 페이먼트 맨데이트 기반으로 해서 처리하는 게 이제 AP2인데 이것도 자세히 아마 찾아보시면 아마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A2A와 이제 AP2를 묶어 가지고 나온 게 UCP고요. 결론적으로 유니버셜 커머스 프로토콜이라 해가지고 이 모든 쇼핑 레이어, 커머스 레이어를 한 번에 통합해서 만든 게 UCP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질문이 있을 수가 있죠. 이것이 이 AP2, A2A, UCP가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이제 에이전트 프로토콜, 에이전트 페이먼트 프로토콜과 어떤 관계가 있냐? AP2에서 머천트 시스템이나 페이먼트 이코시스템에서 결제를 할 때 X401을 지원합니다. 그 말은 즉슨 이제 MPP도 솔직히 약간 돌려서 지원할 수가 있는데 이것처럼 AP2 안에서 X401을 약간 결제 레일로 깔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 자세한 설명은 이제 구글 클라우드 분이 해주실 거니까 이쯤에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UCP나 이런 업데이트 팔로우하는 법은 여기서 이 뭐 네쿠다라는 이제 사이트에서 이제 쉽게 이제 팔로우업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생태가 마치고 제가 에이전트 커머스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약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자면 해커톤을 위해서는 당위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이제 많은 이제 에이전트 커머스, 마이크로 페이먼트, 뭐 8004, 평판, 뭐 KY 등등 이게 많은 게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저번에 있는 뭐 모나드 해커톤 때도 진짜 봤었고 많이 봤었는데 결론적으로 당위성을 가진 프로젝트가 수상을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아까 이제 지연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제 금융위에서 이제 전략경제 포럼에서 이제 간단히 얘기한 거에서 뭐 스테이블 코인이 꼭 이제 에이전트 페이먼트 이제 있을 필요가 없다. 근데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블록체인 기반 결제의 장점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뭐 마이크로 페이먼트 이제 한 번에 결제할 수 있다는 것은 여기서 나왔다시피 이미 카드 네트워크에서는 그 뭐 100불을 채워두고 거기서 약간 좀 배치 정산 느낌으로 해가지고 한 번에 처리하는 방식을 통해가지고 마이크로 페이먼트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진짜 블록체인 기반 결제가 필요한 이유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생각해 봤을 때 일단 인증 로그인 없이 진행 가능한 결제가 있겠고 그다음 뭐 적은 수수료, 빠른 속도가 결론적으로 카드 네트워크에 비해서 혜자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관점에서 약간 프로젝트를 빌딩하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어느 시장을 노려야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크게 이제 에이전트 커머스의 세 가지 이제 타임 프레임을 나누는데 이제 에이전트가 추천을 해서 인간이 결제하는 이제 추천만 받는 구조나 아니면 에이전트에게 위임하는 구조 아니면 혹은 에이전트에게 모든 것을 이제 다 자율적으로 맡길 수 있는 구조인데 이게 기존 커머스 시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청바지를 사거나 이런 걸 할 때 블록체인 결제가 장점이 있을까? 새로운 커머스 시장에 도래하지 않을까? 새로운 커머스 시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결을 찾을 수 있을까? 약간 이런 것처럼 당위성을 찾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레이어를 노릴 것인가인데, 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레이어인데, 여기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해커톤에서 딱 이제 에임 가지면 좋을 만한 게, 이제 커머스 체크아웃이나 신원 의도 증명, 아니면 검증 카드를, 이 정도 레이어를 가지고 한번 좀 깊게 탐구해서 좋은 프로젝트를 내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GPG이면 백전백승이라고 현재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에이전트 페이먼트를 무엇을 타겟으로 하는 걸 보는 게 중요한데 여기 흔히 나오는 뭐 엑사운 스캔.io, 뭐 NTP 스캔.io, Pay.sh 등 수많은 이제 사이트에서 어떤 엔드 포인트가 많이 팔렸는지 많이 나옵니다. 이 그래프는 이제 데이터 대시보드인 아르테미스에서 발표한 건데 이제 초반기에는 이제 토큰 런치랑 페어민트가 중심이었다가 결론적으로 현재는 이제 데이터에서 서비스니까 약간 데이터를 제공하는 서비스 자체, 뭐 흔히 이야기하는 뭐 블록런이나 뭐 난센 이런 게 현재 주목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형태를 보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약간 감을 잡기 위해서 유즈 케이스인데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좋은 거는 솔라나 콜로세움 수상작을 참고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두 달 전에 나온 이제 솔라나 글로벌 해커톤의 수상작인데 이거를 쫙 보면 이제 AI 에이전트 관련된 프로젝트가 세 개 정도 나옵니다. 이제 플로비아 402 이 팀은 저도 한번 인터뷰를 해가지고 조만간 글을 써서 공유 드릴 것 같긴 한데 이 팀은 스트라이프 해커톤에서 우승하고 프론티에스도 수상하고 등등 이제 다양한 행보를 보여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커톤 수상작들이 어떤 와우 모먼트를 가져왔고 거기서 어떤 해자를 찾아내는지 한번 그 중심으로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좀 핫했던 이제 클라우드 플레이어의 모네타이제이션 게이트웨이인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뒤에서 보면 사실 이게 X402의 당위성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홈페이지에 들어가거나 할 때 이게 수익 구조가 레퍼럴이라는 이제 그
그 필드를 통해 가지고 결론적 기록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 사이트에 들어가면 1 카운트가 되고 한 사이트에 들어가면 2 카운트가 되고 이런 것처럼. 근데 이제 사람이 들어가다가 이제 크롤링 봇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에이전트가 들어가면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에이전트를 통해서 뭐 정보 쫙 찾아왔는데 그거 출처 직접 들어가지 않잖아요. 이런 것처럼 에이전트가 한 2만 3천 번 정도 이제 정보를 탐색하면 그 중에서 딱 한 번만 인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머지 2만 3,950번의 이제 그것을 서버에 리소스만 낭비되고 서버는 실제로 이걸 수익화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것을 막기에는 에이전트나 이제 클롤러 자체가 결론적으로 이제 인터넷 주인이 될 거기 때문에 막는 것은 사실 시대착오적이죠. 그런 것 때문에 결론적으로 에이전트에게는 적용 안 되기 때문에 에이전트를 위한 새로운 계산대를 만든 게 결론적으로 클라우드플레어의 모네타이제이션 게이트웨이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에이전트가 이제 리퀘스트를 하면 이제 게이트웨이에서 X402가 가격을 주고 그러면 그걸 보고 이제 에이전트가 이제 해당 뭐 결제 수단을 체크해서 이제 리센드를 하면 그럼 저 에이전트 원래에서 그럼 저이 페이먼트를 했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난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리소스를 가져와서 준다 뭐 이런 게 한 건데 이게 클라우드 플레이어가 약간 이런 좀 X402 기반의 에이전트 프로 페이먼트 기반의 좀 상품 만들었다는 게 저는 생각보다 엄청 값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뭔가 해커톤 하실 때도 약간 이런 빅테크나 이런 회사가 어떤 식으로 적용했는지 보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AWS도 약간 관련돼서 상품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되고, 그다음에 저도 약간 이거에 대해 쓴 글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고, 뭐 궁금한 거나 이런 게 있으시면 뭐 텔레그램이나 디스코드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구글 클라우드에서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일하고 있는 황선아라고 합니다. 되게 소개를 좀 부담스럽게 해주셔서 가지고 정말 꼭 도움이 되는 세션으로 전달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오늘 구글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바이브 코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전 사실 웹3나 이런 결제 시스템에 대해서는 사실 잘 알지는 못하고 제가 오늘 이 전 세션 들으면서도 굉장히 재밌게 들었는데 저는 초점을 맞출 거는 그 아이디어를 자연어를 통해서 이제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특히 구글 클라우드 제품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그걸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바이브 코딩은 뭐 다들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지만 바이브 코딩에 대해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이제 개발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용자들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해하고 코딩을 직접 하는 대신에 AI에게 자연어로 요구사항과 방향성을 제시해서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새로운 개발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개발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AI를 활용할 때는 내가 작성한 코드를 완성한다든지 그 다음에 오게 될 코드를 추천받는다든지 하는 거에 머물렀었는데요. 그 이후에는 대화형으로 지원을 하면서 대화에 따라서 이제 코드를 업데이트하는 그 과정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에이전트 코딩 시대인데요. 이제 큰 목표만 전달해주면 에이전트가 알아서 그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를 사용하기도 하고 직접 개발을 하기도 해서 결과물을 완성해내는 그 과정까지 이제는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이제 MCP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러한 에이전트 코딩 시대에서 또 이제 다양한 툴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연동 역할을 하는 MCP가 또 중요해졌습니다. 이제 AI의 내장된 능력만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외부 시스템과 연결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이 MCP이고요. 뭐 예를 들면은 구글에서도 다양한 MCP 서버를 지원하고 있는데 구글의 빅데이터 시스템인 빅쿼리라고 하는 저희 서비스의 MCP랑 연결을 하게 되면 빅쿼리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 뭐 스키마가 어떤 건지 이런 거를 파악을 해서 코딩을 할 때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스킬도 잘 정의해서 사용하시면 에이전트가 정확히 의도한 작업을 실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제 에이전트가 특정 작업을 하기 위한 작업 명세서를 미리 정의해 놓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회사의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스킬을 정의한다고 하면 우리 회사에서 보고서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그런 포맷들, 그 다음에 톤들, 그 다음에 뭐 길이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의를 해놓으면 나중에 에이전트에게 우리 회사 보고서를 작성해줘라고 했을 때 이 스킬을 참고해서 정확히 원하는 우리 회사에 딱 맞는 그런 아웃풋이 나오게 됩니다.
저희가 사용하게 될 실습 도구는 첫 번째로 구글 스티치를 활용할 건데요. 스티치는 정확히는 구글 클라우드의 제품은 아니고 모든 사용자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툴입니다. 이 스티치는 자연어로 디자인을 해주는 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기존 그냥 제미나이나 다른 뭐 에이전트 툴을 통해서도 디자인을 할 수 있지만 이 스티치는 디자인에 특화되어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내가 정확히 만들고 싶은 디자인이 명확하고 그거를 좀 더 전문적으로 구현하고 싶은 경우에는 스티치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안티그래비티입니다. 안티그래비티 2.0이 2달 전에 출시가 되었고 구글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안티그래비티 2.0은 에이전트를 통해서 이제 내가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또 개발자분들을 위해서는 터미널에서 안티그래비티를 실행할 수 있는 CLI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보여드릴 때는 스티치 보여드리고 그다음 안티그래비티 2.0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엔티그래비티는 이제 에이전트로 코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연하겠지만 구글 클라우드의 제품이기 때문에 제미나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미나이의 지금 가장 최신 모델은 3.5 플래시인데요. 3.5 플래시는 에이전트를 이제 위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에이전트 향 작업에서 탁월한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 3.5 플래시로 두고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곧 3.5 프로도 나올 예정입니다. 엔티그래비티 2.0의 기능에 대해서 잠깐 먼저 설명드리면, 엔티그래비티 인터페이스를 들어가면 먼저 프로젝트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내 특정 작업을 위한 격리된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특정 프로젝트별로 별도의 세팅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그 프로젝트별로 대화를 실행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스케줄드 태스크입니다. 스케줄드 태스크는 내가 원하는 작업을 예약을 해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일상적인 업무에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매일 아침 9시마다 뭐 우리 회사의 내 회사 이메일에서 내가 참고해야 되는 뭐 주요 이메일들을 뭐 브리핑 해준다든지 하는 용도로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슬래시 커맨드인데요. 슬래시 커맨드를 이제 잘 활용하시면은 개발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골이라는 그 커맨드를 사용하시면 내가 에이전트에게 특정 목표를 제공해 주게 되고 그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에이전트가 실행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제가 데모에서 보여드릴 그릴미라고 하는 이 슬래시 커맨드는 내가 에이전트에게 나 이런 작업을 하고 싶어 라고 하게 되면 이 그릴미 커맨드를 사용하시면 역으로 저에게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 요구사항을 구체화할 수 있는 그 인터뷰를 하게 되어서 그 요구사항을 좀 더 구체화해서 내가 정확히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슬래시 커맨드가 있기 때문에 슬래시 커맨드를 사용하셔서 이제 개발을 하고 검증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바로 데모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데모를 시작하기 전에 데모의 흐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모의 흐름은 사실 데모 어플리케이션은 조금 단순하게 만들어 봤는데요. 먼저 바이브 디자인이라고 하죠. 바이브 디자인은 스티치를 통해서 바이브 디자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엔티그래비티에서 스티치 MCP를 연동을 해서 내가 만든 디자인 에셋을 가져오고 그 다음 동적으로 서브 에이전트들을 가동해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가 병렬로 실행되는 것을 확인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 솔라나 생태계 기반의 페이다쉘 이제 그 연동을 해서 이제 코인으로 페이가 가능하게끔 하는 그 결제 시스템을 연동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컬에서 개발이 완료되면 클라우드 런이라고 하는 저희 구글 클라우드의 서버리스 인프라에 배포하는 과정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제 이 모든 과정을 라이브로 보여드리기는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개발이 아무리 이제 에이전트로 빠르게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10분에서 15분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간단한 데모 그 부분은 라이브로 보여드리고 그 다음은 이제 제가 레코딩해 놓은 비디오 그리고 완료된 이제 에셋을 보여드리는 과정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하게 될 구글 클라우드의 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파이어스토어라고 하는 저희 서버리스 NoSQL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서버리스이기 때문에 일단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고요. 그리고 스키마가 없고 내가 정의하는 대로 이제 필드를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유연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 서버리스 배포할 수 있는 인프라인 클라우드런을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저희 클라우드 스토리지라고 하는 블록 스토리지를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사용하게 될 텐데 비정형 데이터를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다쉘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고 또 이 세션 다음에도 이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뭐 이론적인 내용을 다루지는 않겠지만 이제 AI 에이전트에서 블록체인 이제 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그 시스템 레이어로 이제 페이다쉘을 사용해서 연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제 그 솔라나 지갑까지 연동하는 것도 구현을 했고 실제로 페이가 가능한 상태인데 제가 테스트넷을 받는 거를 이제 실패를 해서 이제 샌드박스 모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테스트넷이라도 받으려고 했는데 그게 어뷰즈 때문인지 받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페이다실에서 제공하는 샌드박스 모드로 결제가 어떤 흐름으로 이어지는지 위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데모를 보실 때 포인트는 엔티그래비티의 기능 중에 그릴미를 통해서 어떻게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질문을 구체화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단일 에이전트가 실행되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여러 에이전트들이 병렬로 실행되는 과정도 한번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품을 코인으로 결제하기 위해서 내 지갑과 연결하고 결제하는 과정도 한번 보실 거고요.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에 어떤 제품들이 사용되고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네, 일단 먼저 제가 저장해 놓은 데이터들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현하게 될 지금 바이브 코딩의 에셋은 테크 액세서리 쇼핑몰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테크 액세서리 쇼핑몰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품 정보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상품 정보들을 지금 여기 파이어베이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해 두었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카테고리나 설명, 그리고 기능들, 그리고 이제 뭐 가격이라든지 현재 재고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넣어놓은 상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보이는 이미지 URL 같은 경우에는 저희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비정형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이미지를 이렇게 저장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이미지들이 저장되어 있어서 이제 여기 보이시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가져올 때 이 이미지 URL도 참조해서 화면에 보여줄 수 있게끔 그렇게 구현을 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종 이제 그 결과물을 보여드리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웹사이트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제 제가 저장한 데이터에서 이 이미지까지 보이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이미지가 보이게 되고 또 내 지갑과 연동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제가 연동을 해놨지만 디스커넥트를 하고 나서 다시 셀렉트 월렛을 하게 되면은 내 지갑, 솔라나 지갑과 연동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제가 이미 연동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연동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 지갑에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사실 제일 처음 연결하는 단계에서는 추가가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AI 에이전트를 통해서 이제 내가 원하는 결제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까지 이 결과물로 나오게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과정으로 스티치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글 스티치 검색하시면은 스티치 웹사이트로 바로 들어가실 수가 있게 되고요. 스티치 웹사이트에 처음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자연어로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앱을 디자인할 건지 웹을 디자인할지 선택하실 수가 있고 사용하게 될 모델도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내가 원하는 디자인에 대한 요구사항을 제출할 수 있게 되고요. 저는 이렇게 잠시만요. 이렇게 한번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뭘 제출했는지 아마 잘 안 보이셨을 텐데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동안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모던한 테크 가젯 이커머스 웹사이트를 디자인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혹시 화면이 너무 작나요? 제가 조금 추가해 볼게요. 네.
이렇게 보이시면은 이제 제가 모던한 테크 가젯 이커머스 웹사이트 메인 페이지를 디자인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제가 필요한 기능들이나 보여줘야 되는 화면에 대해서 요청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에이전트가 이제 이 스티치 안에 내장되어 있는 에이전트가 작업을 시작하게 되고요. 제일 처음 하게 되는 거는 이제 기본적인 컴포넌트 디자인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웹사이트의 메인 화면을 실제로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요 스티치는 제가 이제 고객분들한테 보여드리기도 좋아하는 게 이렇게 실시간으로 디자인이 이제 진행되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흥미로워하면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티치를 통해서 디자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스티치를 통해 디자인을 메인 페이지를 디자인하게 되면 이걸 바탕으로 수정을 요청하기도 하고 상세 페이지, 주문 페이지, 결제 페이지를 추가적으로 요청을 하실 수도 있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디자인 에셋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이제 지원하는 외부 시스템으로 이렇게 익스포트를 하실 수도 있고요. zip 파일로 로컬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엔티그래비티에서 MCP로 연결을 할 거기 때문에 MCP로 연결할 때는 이 스티치, 내 계정의 스티치에서 사용하는 API 키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API 키를 발급받는 방법은 내 계정 이 아이콘을 클릭하시게 되면 스티치 세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스티치 세팅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API 키를 생성할 수 있는 이 아이콘이 나오게 되고요. 이걸 선택하시면 API 키가 발급됩니다. 이 API 키를 MCP 서버를 등록할 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스티치를 통한 디자인을 해보셨고요. 제가 시간 관계상 그 많은 기능을 보여드리지는 못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스티치 디자인이 완료되면 이렇게 제안하는 프롬프트를 통해서 추가적인 요청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하나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뭐 기본적으로 3개의 디자인을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구체화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다음 스텝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글 안티그래비티는 저희가 이제 기본 개인 계정으로 접속을 하실 수도 있고요. 구글 클라우드 프로젝트를 통해서 접속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구글 클라우드 프로젝트를 통해서 접속하는 방법,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 사용자를 위한 접속 방법으로 한번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글 클라우드 프로젝트를 사용하겠다라고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제 구글 클라우드 계정으로 이제 로그인을 하게 됩니다. 네, 이거 저는 이미 로그인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연동까지 됐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제가 사용하는 구글 클라우드 계정 중에서도 제가 사용하는 프로젝트를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저는 제가 사용하는 프로젝트를 이렇게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프로젝트에 있는 이제 그 프로젝트에 있는 이제 권한이라던가 그 다음에 빌링 그러니까 결제가 되는 저희 사용한 리소스가 결제되는 시스템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 거고요. 처음 들어가게 되면 왼쪽에 이렇게 프로젝트 목록이 쭉 나오게 되고 내가 원하는 프로젝트를 이렇게 생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세팅을 보시면 이건 글로벌 세팅, 그러니까 이 엔티그래비티 어플리케이션 전체에 적용되는 글로벌 세팅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확인해 보실 만한 거는 이제 이 시큐리티 관련된 설정이라고 해서 이제 어떤 작업을 할 때마다 사용자의 승인을 반드시 받을 건지 아니면은 에이전트가 알아서 하도록 둘지 뭐 이런 것들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 이번엔 빠른 데모를 위해서 이제 모든 세이프티 베리어를 이제 없애는 터보 모드로 할 건데요. 여러분들께서는 본인의 그런 생각에 맞게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일 처음 프로젝트를 선택할 때는 퀵 스타트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랜덤한 이름의 폴더가 만들어지면서 랜덤한 이름의 프로젝트가 실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대화를 할 때는 이 프로젝트 아래에 대화가 생성되는 그런 흐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실행하기 전에 MCP 설정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 세팅에서 커스터마이제이션으로 가시면 이제 스킬이랑 MCP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스티치 MCP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연결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이 Add MCP를 선택하셔서 스티치를 검색하시고 API 키를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만든 스티치에 있는 프로젝트 에셋을 가져와서 디자인을 정의하는 과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요청을 한번 해봤는데요. 스티치의 솔라나 테크 가제 스토어 프로젝트의 디자인 자산을 참고해서 디자인.md를 생성해달라라고 요청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스티치에서 가져오라고 했기 때문에 스티치 MCP 툴을 바로 호출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스티치 MCP 툴에 있는 여러 가지 툴 중에 프로젝트를 리스트업하는 그런 툴을 호출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호출을 하게 되면은 이제 내가 이 테크 가젯 스토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검색하게 되고 이 프로젝트의 디자인 자산들을 확인을 해서 이제 그걸 design.md 파일에 이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잠깐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기다리는 동안 한 가지 기능을 더 보여드리면 아까는 저희가 저녁 설정으로 이 왼쪽 하단에 있는 세팅을 선택을 했지만 내 프로젝트에서만 이제 해당하도록 설정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젝트 세팅을 설정을 하시면 이제 이거는 글로벌 설정을 따라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 프로젝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MCP 툴 중에 지금 보시면 스티치에서 사용 가능한 툴들이 여기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티치의 다양한 툴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는 거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은 보시면 리스트 프로젝트를 해서 프로젝트 리스트를 가져오고 거기에 있는 이제 스크린들, 이제 디자인 자산들을 다운로드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네요. 잠시만요. 지금은 잘 보이시나요, 혹시? 네. 네. 이게 가끔 이제 제가 보여주는 라이브 화면이 약간 먹통이 될 때가 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은 스티치의 MCP 툴을 활용해서 이제 디자인 자산을 가져오는 과정들을 해보고 있고요. 이 과정이 완료되는 거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design.md를 작성하는 과정이 시작된 걸로 보이고요. 네, 지금 이렇게 design.md가 작성된 거를 여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별도로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영어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글로 정의하도록 요청을 하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주요 디자인 자산이 요약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디자인까지 완료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어플리케이션 빌드하는 과정을 보신다면 이렇게 지금 저는 그릴미를 활용을 해서 저를 인터뷰하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잘 보여요. 지금 보시면은 디자인 MD를 활용해서 프론트엔드를 디자인하고 그다음 파이어스토어에 저장된 실제 제품 데이터를 결합한 쇼핑몰을 빌드하고 싶다. 그리고 내가 구글 클라우드 이 파이어스토어에 해당하는 그 프로젝트도 명시하고 이제 이렇게 만들고 싶다라고 한번 에이전트에게 말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에이전트는 제 요구사항을 이제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비어있는 내용, 이제 구체화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서버 측 실행 환경이 필수적인데 뭐 직접 호출하는 거는 위험하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에서 호출하는 대신 서버에서 호출해도 될지 이런 것들을 추천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번 서버 사이드의 아키텍처로 한번 서브미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개만 더 보여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스키마 및 개발 단계에서 폴백 지원 정책은 어떻게 하고 싶으신가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프로덕트라는 컬렉션에 아무 데이터도 없을 때 어떻게 조치할 건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요. 이거는 자동으로 시딩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을 지원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선택해 주실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는 이미 데이터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제출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통 3-4개 정도의 질문이 나오게 되고 이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요구사항이 구체화가 되면 그 다음 스텝에서 진행되는 거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건 제가 실제로 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했던 그 에이전트와의 대화인데요. 이렇게 디자인 MD까지 생성하고 그다음에 인터뷰를 한 다음에는 이 에이전트가 임플멘테이션 플랜, 그러니까 어떤 계획으로 개발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서를 만들게 됩니다. 그럼 이 계획서를 확인하고 내가 마음에 드는 부분이 다 마음에 들면은 그대로 승인을 해서 진행해도 되지만 저는 이렇게 파이어스토어에 관련된 내용을 수정을 요청을 했고요. 수정을 요청하면 다시 임플멘테이션 플랜을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으로 전체적인 개발에 대한 계획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전문 서브 에이전트를 여러 개 동시 가동해서 계획한 대로 구축해줘라고 명령을 하게 되면은 동시에 여러 가지 서브 에이전트들이 이제 주로 뭐 프론트엔드 에이전트, 그 다음에 뭐 백엔드 에이전트, 그 다음에 결제 에이전트 이런 식으로 여러 에이전트가 동시에 구동되면서 개발이 시작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병렬로 동시에 가동 중인 에이전트 현황을 이제 계속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구축이 완료될 때마다 완료된 내용에 대해서도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구축이 완료되게 되면은 이제 빌드를 실제로 하게 되고 이제 터미널에서 명령어를 입력해서 개발 서버를 구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조차도 이 에이전트에게 요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이 완료되면은 이제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렇게 지금 로컬호스트에 이제 개발이 완료된 그런 웹페이지를 보실 수가 있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검증을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결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이렇게 제가 프로덕트를 구입하겠다. 지금 재고가 32개 남아있는 프로덕트를 구입하겠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때는 이제 내가 연결된 지갑이 정보가 나오게 되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구입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지금 저는 빵원이기 때문에 이제 샌드박스 모드로 결제를 전환하여 진행하는 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한 용도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한 용도로 이제 페이의 샌드박스 모드로 실제로 결제를 전송하는 과정을 한번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페이먼트가 완료된 다음에는 이제 영수증이 나오게 되고 이 영수증을 확인하면 결제 완료까지 되는 흐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왔을 때 지금 보시다시피 재고가 32개였는데 31개로 줄어든 게 보실 수가 있고 이게 DB와 정상적으로 연동이 잘 됐는지 확인을 하시려면 이 차저에 들어가서 이 차저에서도 이 스톡이 31개로 바뀌었는지까지 확인하시면 DB와의 연결도 잘 된 거를 이제 검증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검증까지 완료돼서 로컬에서도 잘 되는구나까지 확인을 하시면 클라우드런에 배포하는 것까지 요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런에 배포해줘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은 이 에이전트가 그 클라우드런에 배포할 땐 도커 기반으로 배포를 하기 때문에 도커 파일을 생성해 주게 되고요. 도커 파일이 생성되면 그 도커 파일을 기반으로 배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배포를 하게 되면 저희 클라우드런이라고 하는 저희 서비스 콘솔에 들어가시면 배포가 정상적으로 완료됐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 테크미 쇼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상적으로 배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 배포가 완료된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들어가 보게 되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똑같은 이제 웹페이지지만 여기 지금 이 클라우드런의 URL로 접속을 했을 때 이 페이지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웹페이지가 나왔을 때도 또 한 번 검증을 해보셔야겠죠. 이번에는 검증할 때 그 AI 어시스턴트 기능을 넣어놨기 때문에 이 어시스턴트 기능이 잘 작동하는지도 한번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품 중에 키보드 제품을 한번 2개 구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I 버튼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것도 제미나이 3.5 플래시 모델을 사용하도록 연동을 해 놓은 상태이고 이렇게 이 제품 2개 구입해라고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2개를 구입했을 때 총 가격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은 제 지갑이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잘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이 셀렉트 월렛을 해서 한번
커넥트를 하고 그 다음에 한번 다시 승인을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제 잔액이 0원이기 때문에 이제 샌드박스 모드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이렇게 페이먼트가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까지 확인을 하시고 이 경우에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은 AI 어시스턴트가 사람의 개입에 따라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실제 결제 프로세스는 사실 버튼을 클릭하는 거랑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셔도 되겠는데요. 완전히 AI가 이제 결제를 대행하는 그런 흐름으로 생각해 보면은 예를 들면은 뭐 재고가 0인 제품에 대해서 재고가 들어왔을 때 에이전트가 자동으로 결제를 하게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사람의 개입 없이 에이전트가 결제하는 흐름을 또 개발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부족한 시간이 약간 부족해서 제가 좀 서둘러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최종 결과물이 나오는 게 일단 디자인 자산이 나오게 되고요. 이 디자인 자산을 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웹사이트를 만들게 되고, 이 웹사이트에서 이제 저희 지갑과 연동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결제를 할 수 있는 이 흐름에 대해서 쭉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정말 기본적인 그 웹페이지를 만드는 걸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해커톤에 또 이제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한번 참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구글 클라우드의 제품을 실제로 좀 이렇게 학습해보고 싶으신 경우에는 지금 저희 구글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코드랩스라고 하는 저희 튜토리얼이 있습니다. 이 튜토리얼 들어가시면은 안티그래비티 2.0 제품군으로 한번 이 튜토리얼을 한번 검색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스티치와 안티그래비티를 연결해서 활용하는 실습이 있습니다. 이 실습을 보시면은 제가 이제 잠깐 보여드린 그 스티치 MCP랑 연동하는 과정을 한번 테스트해 보실 수도 있고요. 또 이 코드랩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이 러닝 시리즈를 보여드릴 수 있는 요 러닝 플랫폼도 있기 때문에 이 엔티그래비티로 간단한 게임 앱을 만들어보는 이 랩도 해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 클라우드의 제품들을 이용해서 이제 바이브 코딩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솔라나 파운데이션에서 에이펙 테크를 맡고 있는 김채린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왜 이 솔라나라는 블록체인이 에이전틱 커머스에 굉장히 맞는 블록체인이고 실행 레이어로서 솔라나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조금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소개드리기 전에 솔라나 파운데이션에 조금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솔라나 파운데이션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솔라나라는 블록체인이 있고요. 해당 블록체인을 이제 좀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더 많은 프로젝트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나온 조직이 바로 비영리 재단인 솔라나 파운데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리눅스를 위해서 리눅스 파운데이션이 있듯이 솔라나를 위해서 솔라나 파운데이션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 베이스로 있으면서 아시아에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들의 기술적인 부분들의 서포트를 많이 해주고 있고요. 이제 개발자들을 위해서 툴을 만든다던가 SDK를 개발한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해커톤을 진행한다던가 하는 되게 다양한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한국에서는 최근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런 AI 에이전트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은데요. 보통 기관분들이 많이 가지시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신한카드 혹은 KG 이니시스, KG 파이낸셜을 검색해 보시면 실제로 이제 저희 회사와 MOU를 맺어서 실질적으로 스테이블 코인과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AI 에이전트 같은 것들을 실질적으로 기관 입장에서 어떻게 쓰일 수 있는가, 그리고 쓰이게 된다면 어떤 유스 케이스가 있는가, 이런 것들 주제를 굉장히 다양한 POC 같은 것들을 기관들과 한국에서는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한국뿐만 아니더라도 미국이나 다양한 유럽이라든지 다양한 국가에서 솔라나의 사용에 대한 유스 케이스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해커톤을 조금 기획하게 된 이유도 이런 이제 AI 에이전트에서 이런 블록체인이라는 이런 레이어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그런 레이어를 조금 더 많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유스 케이스가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런 해커톤을 좀 더 기획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설명드릴 거는 약간 이제
구글 클라우드라든지 AI 에이전트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서 블록체인이 어떤 게 쓰이는 건지 조금 궁금해하실 분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러면 그 블록체인 중에서 솔라나가 뭔지 이런 것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솔라나와 페이닷쉘 같은 것들 소개해드리려고 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가 해커톤을 주최하면서 전국적으로 어떤 걸 보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솔라나를 실제 개발하실 분들을 대상으로 좀 팁 같은 거 하나 정도 준비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 조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미리 이미 아시는 개념일 수 있지만 블록체인이 뭔지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중개자 없이 신뢰를 코드로 만드는 탈중앙 분산 원장이라고 보통 저희가 사전적인 의미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데이터를 담는 블록이라는 게 체인 형태로 연결되고 저장되는 건데요. 예전에 저희가 금융 시스템이라든지 은행 뱅킹 시스템을 활용할 때는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중앙화된 환경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 중앙화라는 거는 정보나 이 정보를 옮기는 데 있어서 정보를 새로 쓰는 데 있어서 어떠한 한 중앙 관계자에서 승인을 내야만 그 다음에 있는 거래라든지 데이터를 보관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가능한데요. 근데 블록체인은 이렇게 하나에만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대의 분산화 저장이 되어 있으면서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분산화되어 있으면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가 망가지거나 없어지더라도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있어서 이 공통된 장부를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거는 거래 정보를 중앙화돼 저장되어 있는다면 블록체인은 피어-투-피어로, 즉 사람과 사람, 컴퓨터와 컴퓨터로 분산 저장하면서 특정 이제 참여자가 데이터를 분실하더라도 나머지 데이터로 그 데이터를 복호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의 세 가지 핵심은 이렇습니다. 거래 기록을 묶은 블록을 시간 순으로 사실처럼 연결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중개자 없는 신뢰로 은행이나 카드사 같은 중간 기관 없이도 다수의 컴퓨터, 노드가 함께 검증해서 거래가 성립하는 구조고요. 위 변조가 사실상 불가합니다. 계속해서 이 다수의 컴퓨터와 노드가 계속해서 검증한 데이터를 올리기 때문에 잘못된 거래가 올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보통은 뭐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다양한 블록체인들이 이 채굴을 한다고 하죠. 채굴하는 과정, 그리고 어떤 컴퓨터를 돌리는 과정을 통해서 블록체인에 데이터를 올리게 되는데, 근데 이 데이터를 올리는 과정에서 보통 이제 뭐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특정 보상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그 보상을 받아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그 블록체인에 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본적인 경제적 논리 하에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실질적으로 블록체인을 구성하는 사람들, 요소들, 컴퓨터들이 잘못된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올려서 그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이제 이런 거래 오류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블록체인을 구성한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이런 코인들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위변조가 사실상 불가하고 중개자 없는 신뢰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되게 많이 쓸 용어는 온체인이라는 용어인데요. 이 온체인이라는 용어는 데이터나 거래가 블록체인 장부에 직접 기록되고 실행된다는 뜻으로 실질적으로 제가 블록체인에 올린다를 그냥 온체인이다, 온체인에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세 가지 핵심을 기반으로 해서 AI 에이전트와 굉장히 좋은 결합이 유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조금 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풀려져 있는지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블록체인을 하나의 서버로 보시면 좋거든요. 예를 들자면 저희가 기존에는 뭐 구글 클라우드를 통해서 클라우드 서버를 올려서 거기다 데이터베이스를 올려서 그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저장하듯이 블록체인도 마찬가지로 블록체인이란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똑같이 올리는 건데 그 데이터베이스가 중앙화된 서버가 아니라 분산화된 여러 개의 서버가 이렇게 구성이 된 블록체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블록체인은 뭔가 저희가 생각했을 때 코인, 비트코인 이런 것만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냥 백엔드 서버로서의 다양한 종류의 서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블록체인은 기존 SQL과는 조금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건데요. 조건이 충족되면 사람 없이 자동으로 실행되는 블록체인 위에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기존에 저희가 어떤 뭐 자판기를 생각을 했을 때 1,500원이 들어오면 콜라를 내보낸다.
라는 규칙이 기존에는 제가 1,500원을 점원께 드리고 점원분이 여기서 그러면 결제되셨고 영수증 드릴게요 하면 제가 그때 콜라를 같이 가져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희는 자판기를 조금 떠올리면 쉬운데 그냥 1,500원이 넣고 제가 버튼을 누르면 바로 콜라를 내보내는 것처럼 그냥 누군가 중개를 할 필요가 없이 바로 거래가 성사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A 조건이 충족되면 B를 실행한다를 코드로 짜서 블록체인에 올린 거고요. 기존에는 은행이나 카드사 같은 중앙화된 거래 기관이 그런 것들을 관장해서 승인이나 거부를 했다면 블록체인 위에서는 그냥 이 규칙이 이 SQL 자체에 내장이 되어 있고 그 규칙을 이렇게 규칙에 맞게 되면 자동으로 그 규칙에 대한 결과가 실행이 됩니다. 이게 조금 기존에 있던 중앙화된 서비스랑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AI 에이전트가 조금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은 AI 에이전트는 사실상은 병목 구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어떤 거를 결제하려고 했을 때 카드 번호를 AI 에이전트에게 위임하지 않는 한 사실상은 제가 계속해서 이 결제가 맞는지 아닌지 이 카드를 써도 되는지 아닌지를 계속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요. 근데 이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게 있으면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이렇게 바로 작동이 되고 그게 중앙화된 기관으로 관리되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이 들어간 로직에서 그 로직이 차비됐을 때 실행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사람 없이 자동으로 조건만 맞추면 즉시 실행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집니다. 그리고 중개 비용이 낮고요. 속도가 그 대신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 번 배포되면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버그조차 규칙대로 실행된다는 게 있는데요. 근데 그런 부분이 있지만 사실상은 누구나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접근을 한다면 그 스마트 컨트랙트를 누구나 실행할 수 있고 AI 에이전트든 사람이든 누구나 이 규칙에 대해서 똑같이 작동시킬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사실 스테이블 코인을 조금 설명드리기 전에 코인과 토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코인은 블록체인 자체의 기본 화폐를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네트워크에는 비트코인이 있고요. 이더리움 블록체인은 이더라는 코인이 있고요. 솔라나 블록체인에는 솔이라는 코인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블록체인을 사용하기 위한 수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제미나이를 사용을 했을 때 그 제미나이를 API를 호출을 하면 저희가 그 API를 호출하는 데서 비용이 들잖아요. 그것과 동일하게 블록체인을 사용할 때는 그 블록체인을 사용하게 되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토큰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이 토큰이라는 개념은 네이티브 에셋은 아닙니다. 네이티브 에셋이라 하는 기본 화폐는 아니지만 누군가가 특정 블록체인에 찍은 또 다른 자산을 얘기합니다. 누구나 발행 가능하고요. 발행 주체는 스타트업일 수 있고 기관일 수 있고 프로젝트일 수 있고 개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큰을 발행을 해서 누구나 블록체인 위에 내 자산을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존에 있던 돈을 찍는다는 거는 한국은행이든 아니면 뭔가 화폐를 관리하는 곳이든 중앙화된 기관만이 가능한 것이었고 금융 상품을 만든다는 것도 인가받은 허가받은 기관들만 가능했던 것이 블록체인에 오면서 코인이든 토큰이라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누구나 중앙화된 기관의 개입 없이 자기의 자산을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아마도 기존에 NFT같이 다양한 자산에 대해서 블록체인 위에 올라가는 자산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기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자산들 단점은 특정 이미 실물 자산, 달러든 원화든 그런 자산과 1대1로 매칭이 되는 자산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자면 저희가 거래소나 이런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나 솔라나를 구매를 할 때 저희가 어쨌든 원화를 입금을 하고 그 원화로 그 특정 코인을 이렇게 구매를 하고 이런 것들 굉장히 일반적인 과정이었는데 근데 그런 부분에서 비트코인은 솔라나든 가치가 계속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특정 가치가 이 원화 가치나 달러 가치나 이 비트코인 솔라나의 가치에 따라서 계속해서 가치가 변화하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자면 제가 1솔라나가 있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1솔이 있었을 때 그거를 어떤 제품을 사는데 대금을 줬을 때
언제는 솔라나가 $100였는데 언제는 솔라나가 $20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솔라나를 화폐로서 받는 사람도 계속해서 가치가 변동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이게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등장을 해서 이렇게 스테이블한 가치, 즉 달러 가치에 고정된 혹은 원화든 유로화든 특정 법정화폐 가치에 고정된 코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AI 에이전트가 실질적으로 거래를 할 때는 뭐 가치가 그때그때마다 바뀌는 토큰이나 코인도 가능하겠지만 스테이블 코인 같은 안정적인 가치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자산들이 블록체인을 백엔드로서 사용하는 레이어에서 발행되고 이동하고 유통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은 되게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스테이블 코인은 1달러가 한 토큰으로 가치가 고정된 디지털 달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USDC가 있고 USDT가 있습니다. 사실 이 스테이블 코인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비자, 마스터카드 이런 카드 네트워크사들도 굉장히 스테이블 코인을 기존에 있던 스위프트망이라든지 카드 결제망을 대신 사용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결제 수단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결제사뿐만이 아니더라도 은행들에서 해외 송금을 할 때 기존의 스위프트망을 통했던 거를 스테이블 코인을 바꾸면서 조금 기존에 있던 레거시 금융망을 대체하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스위프트는 사실 정상 방식이 뭐 이렇게 예를 들자면 특정 이제 은행들이 있으면 그 은행마다 특정 시간을 정해서 그 특정 시간마다 돈을 보내고 정산을 해서 최종적으로 정산이 되는 구조였는데 이런 스테이블 코인은 블록체인만 통한다면 누구나 중개자 없이 바로 돈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채택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기존에 금융 상품을 구매한다, 어떤 걸 결제한다는 거는 사실은 저희가 생각하는 미국, 한국, 중국, 일본과 같은 이런 식으로 이미 금융 인프라가 보편화된 국가에만 해당되는 말이었는데요. 근데 그런 것들을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라면 누구나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을 보내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갑만 있다면 후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이제 국경 무관하게 사람과 에이전트 모두 사용될 수 있다는 자산, 기계용 현금이 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갑이란 무엇일까요? 앞서서 계속 지갑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지갑은 하나의 계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블록체인에서 내 돈을 담는 하나의 계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기존의 은행에서는 저희가 계좌를 받으려면 신분증이 있어야 되고요. 저에 대한 뭐 신용이라는 것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뭐 인감이라든지 이런 되게 다양한 복잡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지갑은 누구나 컴퓨터,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다면, 핸드폰만 있다면 누구나 개설이 가능합니다. 이건 이제 암호학적 이런 로직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나만의 주소이기 때문에, 나만의 계좌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누구나 여러 개 무한대로 이 지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 은행은 비밀번호를 잊어도 제가 신분증으로 재발급하거나 비밀번호를 바꿀 수가 있지만 지갑 같은 경우에는 암호학적인 이런 로직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이제 계좌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기존 처음에 만들었을 때의 개인 키가 없으면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AI 에이전트는 사실은 내가 진짜 정말 뭔가 이렇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은행이라든지 카드 비밀번호 같은 거 전혀 이렇게 뭔가 공개하지 않고 이런 이제 지갑이라는 요소를 붙임으로써 그리고 지갑은 없앴다가 다시 만들 수도 있고 무한히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부담 없는 하나의 계좌를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기관에게 뭔가 기관 계좌 없이 직접 자산 보유 결제를 지갑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리드리자면 에이전트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블록체인 3요소는 이렇게 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스테이블 코인, 지갑. 그래서 이 셋이 모이면 사실 사람 없이도 소프트웨어, 에이전트가 그렇게 크게 리스크 없이도 스스로 결제나 정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왜 블록체인과 AI 에이전트에 대한 필연인가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자면 AI 에이전트는 계좌를 만들 수가 없고 개설에 대한 신원서를 선사가 필요하다면 지갑은 코드 한 줄로 암호학적 로직에 대해서 생성이 되고 신원 없이도 주소만의 송수신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기존의 금융 시스템은 국가 통화 장벽, 영업시간, 평의 중심이라면 이제 블록체인에서는 온체인에 있는 지갑에서는
24시간 7일 국경 통화 무관하고 수천의 정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제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돈을 보낼 때 한 3에서 3, 4일 정도로 이렇게 시간과 그리고 수수료도 한 $10 정도가 드는데 건당 평균적으로. 근데 이 온체인에 있는 지갑은 건당 수수료는 블록체인 수수료만 내면 되고 따라서 마이크로 페이먼트도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런 AI 에이전트에게 필요한 거는 사람용 금융이 아닌 기기용 결제 레일로 블록체인과의 결합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솔라나 블록체인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맥이 있고 윈도우가 있고 리눅스가 있듯이 블록체인에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블록체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솔라나는 결제 정산에 최적화된 고성능 저비용 퍼블릭 블록체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다른 블록체인은 초당 몇백 원에서 몇천 원 정도의 수수료가 들기도 하는데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0.00x 달러 정도의 거의 0.001센트 정도의 수수료만 내더라도 이렇게 바로 이런 블록체인 내에서 어떤 에셋을 보내거나 결제 같은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위프트 송금과도 비교했을 때 굉장히 효율적으로 빠르게 송금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이렇게 빠르게 400ms 안에 확정이 되면서 다른 블록체인보다는 좀 더 빠르게 결제가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솔라나는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기관들이 쓰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비자, 저희가 아는 카드 네트워크사죠. 저희가 해외 나가게 되면 비자가 이렇게 적혀져 있는 카드를 쓰고 있는데 그럼 비자에서 실질적으로 USDC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은행 대상으로 솔라나에서 정산 시스템을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은행 중 하나인 웨스턴 유니언에서는 USDP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직접 솔라나에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팔은 이미 솔라나 위에 PYUSD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했고요. 이제 실제 페이팔이 가지고 있는 해외 송금 플랫폼인 줌이라든지 그리고 기존 유튜브 크리에이터에게 정산되는 거를 뭐 은행 계좌이체가 아니라 PYUSD로 실질적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실제 지급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뭐 대단한 블록체인인 솔라나와 함께 이제 구글 클라우드가 만든 AI 에이전트용 이제 API 결제 게이트웨이 페이닷쉘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페이닷쉘은 에이전트나 클라이언트 같은 것들이 가입이나 계정이나 API 키 없이도 유료 API를 한 줄로 호출하고 쓴 만큼 USDC를 정산하는 거를 목적으로 만든 하나의 결제 게이트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글 제미나이에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클로드든 코덱스든 이런 AI 에이전트를 모두 지원하고 이런 실제 CLI를 제공하는 모든 것들이 이 구글 클라우드와 솔라나 파운데이션을 함께 만든 페이닷쉘을 누구나 게이트웨이를 끌어와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제 제미나이만 아니더라도 다양한 이제 AI 플랫폼에서도 페이닷쉘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 없이 어떤 뭐 호출이 가능하고요. 키나 구독이 불필요하고 그냥 내가 충전한 USDC만큼 실시간으로 정산하고 실시간으로 결제가 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어떻게 동작하는 설명을 드리면 이제 에이전트가 페이닷쉘 목록에서 필요한 유료 API, 뭐 결제, 검색, 데이터, 이미지 생성 등 하나 고르면 이제 평소처럼 요청을 보냅니다. 코드를 밝힐 필요 없이 페이닷쉘로 나 이거 유료 API를 통해 처리를 하고 싶어 라고 미리 알려준다면 지갑이 그 금액만큼 USDC를 알아서 지불해서 받아오고요. 그리고 사람이 카드 넣고 승인하는 과정이 거의 아예 없이 그냥 내 지갑에 연결된 잔액이 빠지면서 결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에이전트에게 USDC 같은 지갑을 지워주고 물 사와줄래? 라고 같은 일을 시키면 필요한 유료 API가 나오면 이제 이 페이닷쉘이 그 지갑에서 알아서 결제하는 것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개발자분들 입장에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내 에이전트가 있고 페이닷쉘이라는 클라이언트 한 줄만 붙이면 그냥 내 에이전트에다가 USDC 그리고 특정 USDC만 아니라 다양한 스테이블 코인을 지원하고 있는데 해당 스테이블 코인을 이렇게 담고 그 스테이블 코인을 기반으로 결제할 수 있는 지갑이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이전트가 카탈로그에서 API를 찾아서 스스로 호출 결제하고요. 그리고 새 서비스도 코드 수정 없이 페이닷쉘을 붙이면 바로 이 AI 에이전트가 결제를 할 수 있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페이드쉘을 기반으로 해서 해당 해커톤에서 보고 싶은 거는 실제로 동작하는 온체인 결제, 사람 시간 없이도 진행하는 자율 결제, 그리고 직관적인 UX, 명확한 이유, 실질적으로 왜 우리가 이걸 AI 에이전트로 풀어야 되는가. 사실은 한국은 카카오든 네이버든 토스든 굉장히 이 결제가 편리한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돈을 보낸다고 했을 때 하루 이틀 동안 돈이 묶여서 고생해본 경험은 한국에서는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기존에 있던 플랫폼에다가 단순히 이 블록체인 결제, USDC 결제를 붙인다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상은 이게 실질적으로 왜 기존 금융에서 혁신하지 못했던 거를 AI 에이전트를 통해서 혁신을 해야 하는지 그 당위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직관적 UX와 명확한 이유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솔라나 결제 스택을 활용해 주시면 저희 이 솔라나 이번 이제 이 AI 해커톤 주제에 맞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조금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개발 꿀팁 같은 건데요. 이 블록체인이라는 네트워크는 사실은 굉장히 어쨌든 편리하긴 하고 뭔가 중개자가 없어서 좀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이 블록체인이 멈춰버린다면 기존에 있던 뭐 자산을 거래를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뭔가 문제가 생긴다면 당연히 이런 이제 결제를 하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리고 하나의 오류가 나더라도 사실 해킹 위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많이 무거운 인프라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기존 중앙화된 데이터 서버보다는. 근데 이제 이런 것들, 이런 이슈들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솔라나는 굉장히 다양한 네트워크 계층을 둬서 이런 실질적으로 가치를 가지는 자산에 돌아가는 메인넷에서의 이런 기술적인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는 크게 로컬넷, 테스트넷, 대부분 메인넷이 있는데요. 로컬넷은 내 PC에 띄우는 1인용 체인이고 테스트넷은 이 실질적으로 새로운 이런 솔라나 클라이언트, 실질적으로 저희가 맥 OS 업데이트 하듯이 솔라나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데 그 업데이트가 제대로 됐는지를 첫 번째로 테스트넷을 활용을 하고요. 이 테스트넷에서 안정적이다 검증을 하면 개발자들이 실제로 테스트하는 대부분에서 업데이트하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메인넷에 올려서 실질적으로 가치를 가지는 자산이 잘 돌아가게끔 합니다. 그래서 이 로컬넷, 테스트넷 대부분은 메인넷 순으로 개발을 진행을 하는데 보통 테스트넷은 클라이언트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로컬넷 대부분 메인넷 순으로 이렇게 뭔가 테스트를 하시게 될 텐데요. 99%의 개발까지는 로컬넷을 추천을 하고요. 마지막에 실질적으로 내가 테스트를 해보고 남들도 접속하는 환경을 만들고 싶을 때만 대부분 사용합니다. 왜냐면 로컬넷은 제 컴퓨터에만 돌아가는 네트워크고 실제 로컬호스트 같은 개념이고 대부넷은 버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사실 버셀을 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내 DNS를 통해서 그 BPS를 실질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호스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과 동일하게 로컬넷 대부넷 메인넷 순으로 개발을 추천을 드리고 웬만한 작업은 로컬넷과 샌드박스 환경, 페이다쉘은 로컬넷을 띄울 필요도 없이 샌드박스 환경에서 테스트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환경을 기반으로 해서 테스트를 하시고 실제 대부넷이나 메인넷은 시험 배포 때만 쓰시고 메인넷은 실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해커톤을 평가할 때 보는 네트워크는 대부넷과 로컬넷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조금 솔라나 개발 꿀팁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대부넷 같은 경우에는 공개 퍼셋이라는 데에서 받아야 되거든요, 수수료를. 그러니까 저희가 메인넷 같이 뭔가 내가 솔라나 직접 구매해서 트랜잭션을 보내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 대부넷은 공짜 대부넷을 받아서 그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거래를 하시거나 해야 되는데 이게 하루에 0.5솔에서 5솔 정도까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양을 테스트하시려면 조금 더 많은 양이 필요하신데 그런 부분은 디스코드에서 솔라나 채널에다가 요청을 해주시면 이제 원하는 만큼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통은 솔라나 대부분의 솔의 양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거고요. 사실은 토큰을 발행하시면 그 토큰을 무한대로 발행하면 되시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제 토큰을 조금 더 많이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솔라나 개발 꿀팁을 정리해드렸고 해당 내용은 제가 솔라나 채널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조금 솔라나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AI 에이전트 쪽에서 붙여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좀 소개를 드렸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 빌드위크가 한 8월 3일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디스코드 채널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